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이 시간에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하고 그제는 뭐 비슷한 모양이고 같은 위치였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오늘 모양을 보면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이죠. 지금 이 10만 7천 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으면 여전히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외인 쪽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양이 보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잘 가거든요. 근데 이 HLB는 그렇지 않다.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려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 HLB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수급이 꼭 붙어야 된다. 근데 왜 저 자리만 가면 최근에 있어서는 매도가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 좀 저기를 좀 신경 쓰는 것 같다. 물론 이거는 뭐 제가 설정했다라고 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던 뭐 다른 분들이던 여기를 이 라인대를 좀 신경을 분명히 좀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HLB는 개인의 물량으로 상승을 시키는 종목이다. 이 시총도 무겁긴 하지만 외인하고 그리고 개인 쪽에서 같이 들어와 주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 매수할 때 개인이 그러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 외인 개인 또는 기관과 개인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면 돼요. 근데 항상 보면 자 이거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1억 기관 그러니까 외인만 들어온다든지 외인과 기관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개인과 누구 이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개인하고 누구가 아니라 없어요. 그냥 개인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건 분명하고 HLB는 역시 수급에 있어서는 개인의 수급이 강한 게 맞다.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이 있어야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상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요번에 이 급락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에 있어서도 핵심이 될 수 있다.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HLB를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차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패턴이 자꾸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자, 이 모양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다시 중심이 내려오고 내려온다. 지금은 중심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지만 중심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때 내려와서 올라온 것보다도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좋진 않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중심이 내려왔다. 그리고 밀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지금 저항. 자,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그러니까 확인시켜 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 자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도 이 자리이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거 옛날의 분석을 빼고 말씀드렸죠. 이걸 빼고 봐도 이거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전부터 제가 이거를 수개월 동안 보고 있지만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걸 봐도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짧은 구간만 봐도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한 구간 한 구간 한 흐름 한 흐름 이렇게 볼 때마다 여기가 이런 식이고 저기가 이런 식이고 그리고 저항과 이런 부분 확인하면 이 구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치에서 이제 월봉을 크게 보면 여기에서 저항이 생기겠다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는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나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하면 갭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 갭으로 띄웠을 때 그냥 갭으로 띄운다라고 그냥 보고만 계실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자리에서
갭으로 띄우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중장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자, 분봉상에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이것도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코스피에 대한 모양하고 좀 비슷합니다. 코스닥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HLB는 제가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왜 코스피를 얘기하느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급락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고 자리를 잘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겁게 본다. 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다라고 해서 코스닥 지수랑 맞춰볼 것이 아니고 패턴이 코스피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코스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졌다가 살짝 여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 이러한 모양인데, 자, 제가 이제 패턴을 얘기하는, 자, 코스피 지수랑 비교한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코스피보다 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자, 이 라인 때도 뭐 그냥 예전부터 설정해 놓고 있던 모양이긴 하지만, 자, 여기를 보시면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다가 시장에 의해서 일단 뺐다. 자, 빼는데 이 과정에서, 자, 이것도 뭐 예전에 설정했다라고 그냥 꼭 보실 필요가 없이 아까도 일봉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세요. 그냥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쭉 잘 지지하다가 쑥 빠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복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일단은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이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0.8% 빠진 거 가지고서는 야, 이게 많이 빠졌다, 밀리고 나서 복구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없지만 이런 패턴 속에서도, 자, 이 밑에서 강하게 받쳐준 건 있습니다만 제대로 일단 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게 지금 5분봉이지 않습니까? 자, 자, 차트가. 그럼 1봉에서 자, 이렇게 꼬리를 말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온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자리를. 이 자리가 대략 지금 얼마죠? 자, 104,600원입니다. 자, 104,600원. 자, 일봉상에서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 놔두고요. 네. 자, 5일선 보세요. 104,600원. 맞죠? 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난 차트다 뭐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구간마다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5일선을 안착을 시키는 것이 일단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달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안착을 해주면 보기가 훨씬 좋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5일선 안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착하느냐, 밀려서 저항을 받느냐, 이거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착은 했지만 개파락하고 저항이 생기니까 쭉 이렇게 밀리죠. 그리고 다시 안착을 하니까 상승다. 이게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올리려고 하는 수급이 있다가 갑자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리죠. 이 5일선 자리에요. 여기 바로 위에가 5일선 안착을 시키지 못하고 뺐다라는 거죠.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5일선을 올라가 주는 게 좋지만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위쪽인데도, 그러니까 살짝 몇 호가로 본다라고 하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끌어올리지를 못했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힘이 들게 올린다라고 한다든지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는, 자 다시 한번, 네, 여기 이 위치에서는 강한 저항이 생기는 거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자 현재 여기가 빠져 있죠. 이 빠져 있는 위치에서 이 장대 음봉, 상승했던 부분 장대 음봉 이 밑에를 봐야 돼요. 이 밑에, 여기 이 라인대가 상당히 저항이, 자 또 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 강의는 아니지만, 예, 이거 기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 말씀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신경을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죠. 여기도 저항이 생겼다가 돌파가 나오죠.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보면 이 라인대가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일봉상에서도 그렇지만 분봉상에서도 보시면, 자, 이 자리거든요.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그 위치에서 저항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위로 돌파가 나와 주는 것이 좋다. 단순하게, 자, HLB를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 야,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막 지금 그것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제가, 예, 이런 영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좀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이 주식에 대한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냥 HLB가 올라갈 거냐 내려, 이게 그게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전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냥 저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왜? 저도 모르거든요.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바로 이러한 원리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지금은 또 문제가 되는 자리는 아니다. 상당히 지금 패턴에 있어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 하실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 HLB에 있어서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일단은 지금 이런 모습이 좀 지루하게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해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HLB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HLB는 확실히 결정이 나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여기냐 여기냐라는 걸 모르는 것 뿐이지, 이거 아니, 자, 당연히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주식이 상승 아니면 하방 아니냐.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탈 거냐 이걸 탈 거냐, 만약에 하방이다라고 하면 대응이 필요하고 상승이다라고 하면 추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제가 매일매일 분석해드린 이유가 이 부분을 올라탈 것이냐 손절을 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구간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속에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루해도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과 하락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기업이 악재가 안 나와야 된다라는 것. 예, 그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주식에 있어서 일단은 움직이는 그 원리, 그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있어서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계속 드려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항상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